늦은 저녁 박철수는 식탁에 홀로 앉아 있었다. 7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허리를 곧게 세우고 앉는 습관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다. 퇴직 후 5년이 흘렀지만 이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그에게 낯설기만 했다. 식탁 위에는 혼자 먹기에는 과분할 정도로 많은 반찬이 놓여 있었다. 김치찌개, 된장국, 나물 반찬, 생선구이까지. 아내가 살아있을 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그는 여전히 네 식구 분량의 음식을 준비했다. 하지만 정작 함께 앉아 먹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젓가락질을 하며 반찬을 집어도 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입안에서 씹히는 음식은 그저 삼켜야 할 의무일 뿐이었다. 마주 앉아 있어야 할 가족들은 모두 제 할 일에 바빴고 그나마 같이 앉아 식사를 한 적도 손에 꼽을 정도였다. 거실에서는 텔레비전이 요란하게 떠들어댔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지만 그 소리조차 정막을 깨뜨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철수는 리모컨을 들어 소리를 줄였다. 너무 조용하면 더욱 외로워질까 봐서였다. 아들 민수는 늘 야근으로 늦게 들어왔다. 회계사로 일하는 그는 항상 피곤해 보였고 집에 들어와서도 업무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다. 어쩌다 일찍 들어오는 날에도 아버지, 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자신의 방으로 사라졌다. 며느리 미영은 그에게 공손하지만 차가운 거리감을 유지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는 그나마 대화라도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필요한 말 외에는 나누지 않았다. 아버님 식사하세요. 야근 드셨어요? 같은 형식적인 말들 뿐이었다. 12살 손주 지우는 오히려 더 어색했다. 스마트폰 화면에 얼굴을 묻은 채 할아버지를 향해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가끔 철수가 말을 걸어도 네, 아니요 같은 단답형 대답만 돌아왔다. 철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반찬은 거의 손대지 않은 채였다. 내가 왜 여기 있지?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 집의 주인은 분명 자신인데 왜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걸까? 예전에는 이 집이 웃음으로 가득했었다. 민수가 어렸을 때는 저녁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떠들어댔고 아내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철수 자신도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하며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다. 하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이 집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민수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지만 가족의 온기는 되살아나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가족이 들어올수록 철수는 더욱 외로워졌다. 식탁 위의 반찬들을 바라보며 철수는 허전한 한숨을 내쉬었다. 냉장고에는 또 많은 음식들이 남아있을 것이고 내일도 혼자 이 넓은 식탁에 앉아 쓸쓸한 식사를 할 것이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가 들어오는 소리였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목소리는 들렸지만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곧 세면장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민수야, 저녁 먹었니? 네, 회사에서 먹었어요.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민수는 아버지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철수는 혼자 거실에 남겨진 채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았다. 화면에서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담긴 광고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주말 아침 아들 가족은 분주했다. 거실 곳곳에 여행 가방과 짐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미영은 체크리스트를 보며 빠뜨린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었다. 지우야, 수영복 챙겼어? 선크림도? 네, 엄마. 게임기도 가져가도 돼요? 응, 비행기에서 심심할 테니까. 철수는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며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제주도 3박 4일 여행이라고 했다. 며칠 전부터 그들은 이 여행 이야기로 들떠 있었다. 철수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가 말을 꺼냈다. 미영아, 혹시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미영은 손에 들고 있던 옷을 내려놓으며 철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굳었다. 아버님은 우리 식구가 아니잖아요. 그 말은 마치 얼음 조각이 가슴에 박히는 듯 했다. 철수는 순간 말을 잃었다. 미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가족 여행인데 왜 끼어드세요? 저희끼리 가고 싶어요.
민수는 가방을 정리하는 척하며 고개를 들지 않았다. 아내의 말에 반박하지도 않았다. 지우는 할아버지와 엄마 사이를 번갈아 바라보며 눈치를 보고 있었다. 엄마.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미영은 단호했다. 지우야, 내 짐 다시 확인해봐. 빠뜨린 거 없나? 철수는 그 자리에 서서 미영의 말을 되뇌었다. 우리 식구가 아니다. 그렇다면 자신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이 집의 주인이면서도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니. 그래. 그렇구나. 철수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미영은 철수를 바라보지도 않은 채 짐을 계속 챙겼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이. 철수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는 순간 무언가가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침대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40년 넘게 이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 민수를 키우고 교육시키고 결혼시키고 손주까지 보게 해주었다. 이 집도 자신이 평생 벌어서 마련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식구가 아니라니. 방문 너머로 그들의 대화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즐거워하는 목소리들,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한 대화들. 그 속에 자신의 자리는 없었다. 철수는 서랍을 열어 아내의 사진을 꺼냈다. 웃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여보, 나는 정말 이 집에서 외톨이가 됐네. 당신이 있을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철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다.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미영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버님은 우리 식구가 아니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아들 가족은 여행을 떠날 준비를 마쳤다. 택시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민수는 큰 가방과 작은 가방들을 차례로 실었다. 철수는 창가에 서서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미영은 마지막 점검을 하며 빠뜨린 물건이 없는지 확인했다. 지우는 신이 나서 뛰어다녔다. 아빠, 빨리 가요. 비행기 늦으면 어떡해요? 알았어. 금방 갈게. 미영은 집을 나서면서도 철수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마치 그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지우는 택시에 타면서 창문으로 손을 흔들었지만 곧 시선을 돌려 게임기에 집중했다. 민수만이 집을 나서기 전에 잠깐 멈춰서서 말했다. 아버지 잘 계세요. 4일 후에 들어오겠습니다. 응, 조심히 다녀와라. 그것이 전부였다. 포옹도 없었고 따뜻한 작별 인사도 없었다. 그저 형식적인 말 한마디뿐이었다. 택시가 출발했다. 철수는 창가에서 그들이 탄 택시가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다. 택시가 보이지 않게 되자 집은 갑자기 고요해졌다. 마당에는 아침 햇살만 남아 있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철수는 현관 앞에 서서 허전한 웃음을 지었다. 쓸쓸하면서도 동시에 안도감이 들었다. 최소한 며칠 동안은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차가운 시선을 받지 않아도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 안도감도 잠시뿐이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더욱 큰 적막이 그를 맞았다. 평소에도 조용했던 집이지만 지금은 자신만 남았다는 사실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거실을 둘러보니 그들이 떠난 흔적들이 남아있었다. 소파 위에 놓인 지우의 인형, 테이블 위에 미영의 화장품, 민수의 업무 서류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모두 사라져버렸다. 철수는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 순간 마음속에 하나의 결심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그래, 나도 이제 내 길을 가야지. 그것은 분노에서 나온 결정이 아니었다. 오히려 차분하고 담담한 깨달음이었다. 자신이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 가족들에게 짐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이제 명확히 알게 되었다. 철수는 일어서서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40년 넘게 살아온 이 집, 아내와 함께 꾸려온 추억들이 가득한 이곳을 떠날 생각을 하니 마음이 복잡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다.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오후 철수는 오랜만에 동네를 산책했다.
평소에는 가족들 눈치 때문에 집을 비우는 것도 조심스러웠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나갈 수 있었다. 공원에서 만난 동년배 할아버지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철수는 자신만 이런 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많은 노인들이 비슷한 외로움을 겪고 있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부모를 짐으로만 생각해. 한 할아버지가 말했다. 그래도 가족인데. 다른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가족? 피만 섞였다고 가족인가? 마음이 없으면 남이나 다름없지. 그 말이 철수의 가슴에 깊이 와 닿았다. 맞다. 가족이라는 것은 단순히 혈연 관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가족인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철수의 걸음은 한결 가벼웠다. 결심이 서면서 마음도 한결 편해졌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온 철수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평소에는 잘 들여다보지 않던 곳곳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책장 맨 위에 있던 낡은 사진첩이 눈에 들어왔다. 먼지를 털어내며 사진첩을 열자 오랜 추억들이 펼쳐졌다. 첫 페이지에는 아내와의 신혼 시절 사진이 있었다. 젊고 아름다운 아내의 모습, 그리고 자신도 지금보다 훨씬 젊고 당당한 모습이었다.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참 행복했었지. 철수는 중얼거렸다. 다음 페이지에는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다. 돌잔치 사진, 첫 걸음마를 떼는 사진, 유치원 졸업식 사진. 그때의 민수는 정말 순수하고 밝은 아이였다. 아버지를 바라보는 민수의 눈빛에는 존경과 사랑이 가득했다. 철수의 무릎에 앉아 책을 읽는 모습, 함께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는 모습, 아버지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언제부터 변한 걸까? 철수는 한숨을 쉬었다. 사진을 넘길수록 가슴이 저려왔다. 사진 속의 행복한 모습들과 현재의 차가운 현실 사이의 격차가 너무 컸다. 특히 가족 여행 사진들을 볼 때는 더욱 마음이 아팠다. 바닷가에서 함께 웃고 있는 모습, 산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 그때는 정말 화목한 가족이었다. 철수는 사진첩을 덮고 장롱을 열었다. 아내의 옷들이 아직도 그대로 걸려 있었다. 민수가 치우자고 했지만 참아 버릴 수 없어서 그대로 두었던 것이었다. 장롱 안쪽 서랍을 열자 작은 상자가 하나 나왔다. 뚜껑을 열어보니 지우의 어릴 적 장난감들이 들어있었다. 손바닥만한 장난감 자동차, 작은 인형, 레고 블록 몇 개. 지우가 3살 때부터 5살까지 할아버지 집에 와서 가지고 놀던 것들이었다. 그때의 지우는 철수에게 달려와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 라고 졸랐었다. 철수는 바닥에 앉아 손주와 함께 자동차 놀이를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었다. 할아버지 차가 더 빨라요. 지우가 깔깔거리며 웃던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났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지우는 할아버지보다 스마트폰과 게임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할아버지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어색해했다. 철수는 장난감 자동차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보았다. 빨간색 페인트가 여기저기 벗겨진 낡은 자동차였지만 그 안에는 소중한 추억이 담겨 있었다. 추억은 따뜻하지만 현재는 차갑구나. 철수는 장난감을 다시 상자에 넣으며 고개를 떨궜다. 침대에 앉아 방 안을 둘러보니 모든 것이 과거의 흔적들 뿐이었다. 아내와의 추억, 아들과의 추억, 손주와의 추억.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과거에 머물러 있을 뿐 현재와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었다. 추억만으로는 살 수 없지. 철수는 중얼거렸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실해졌다.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다.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다. 월요일 아침 철수는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다. 오랜만에 외출복을 입으니 기분이 달라졌다.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는 모습은 마치 중요한 일을 앞둔 사업가 같았다. 은행은 개점 시간에 맞춰 도착했다. 아직 사람이 많지 않아 여유로웠다. 창구 직원은 철수를 보며 가벼운 미소로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철수는 통장과 도장을 꺼내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전 재산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지만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 눈빛이 달라졌다.
적지 않은 금액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금액을 모두 정리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직원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물었다. 혹시 사기를 당하신 건 아니시죠? 요즘 노인분들을 상대로 한 사기가 많아서요. 아닙니다. 제 의지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혹시 상속 문제나 가족과의 상의는? 철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남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에 직원은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런 경우를 처음 겪는 것 같았다. 그래도 이렇게 큰 금액을. 제 돈입니다. 제가 40년 동안 번 돈이고 제가 결정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철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상급자와 상의하겠다며 자리를 비웠다. 잠시 후 지점장이 나와 철수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철수의 의지는 변하지 않았다. 결국 은행 측에서는 철수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철수의 손은 약간 떨렸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감정 때문이었다. 40년 동안 모은 돈, 가족을 위해 아끼고 모았던 돈을 이제 다른 곳에 쓰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 돈은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갈 겁니다. 철수는 마지막 서명을 하며 중얼거렸다. 은행을 나올 때 철수는 이상하게 가벼운 기분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어깨에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길을 걸으면서 철수는 생각했다. 그동안 자신은 가족을 위해 돈을 모았다. 민수의 교육비, 결혼자금, 집 마련. 모든 것이 가족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정작 가족들은 그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다. 이제는 내 뜻대로 써보자. 철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튿날 철수는 오랜 지인인 박정호 변호사를 찾아갔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로 가끔 법률 문제가 있을 때 상의하던 사이였다. 철수 형님, 오랜만입니다. 웬일이세요? 정호야, 중요한 일이 있어서 왔네. 박 변호사는 철수를 응접실로 안내하며 차를 대접했다. 철수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놓았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어. 유언장이요? 갑자기 무슨? 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놨네. 박 변호사는 서류를 읽어보며 점점 놀란 표정을 지었다. 형님, 이거 정말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시겠다는 겁니까? 그래. 하지만 아들분이 있지 않습니까? 손주도. 철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군요. 박 변호사는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다. 오랫동안 철수를 알고 지낸 그였기에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형님,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정호야. 철수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내 마음은 정해졌네. 며느리가 그러더군. 나는 그들 식구가 아니라고. 박 변호사는 한숨을 깊게 쉬었다. 그럼 이 재산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철수는 확고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 돈은 세상에 돌려주려고 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말이야. 구체적으로는 고아원, 양로원, 그리고 소외받는 아이들을 위한 시설에 기부할 거야.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을 다른 사람들은 받을 수 있도록. 박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철수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알겠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법무사무소를 나오는 길, 철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그날 밤 집은 여전히 조용했다. 가족들이 제주도에서 즐겁게 지내고 있을 모습을 상상하며 철수는 서재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만년필과 편지지가 놓여 있었다. 아내가 즐겨 쓰던 것들이었다. 철수는 만년필을 들고 빈 종이 위에 글자를 적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아들 민수야. 첫 문장은 따뜻하게 시작했다. 하지만 곧 내용은 담담해졌다.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것은 너희 가족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착각이었구나. 내 아내 말이 맞다. 나는 너희 식구가 아니었다. 펜을 잠시 멈추고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너를 키우면서 행복했다. 내가 첫걸음을 뗄 때, 첫말을 할 때, 학교에 입학할 때 모든 순간이 아버지에게는 기쁨이었다. 너의 어머니와 함께 너를 키우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였다. 글을 쓰면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철수는 계속 써내려갔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우리 사이에는 벽이 생겼다. 내가 결혼을 하고 새로운 가족을 꾸리면서 아버지는 점점 더 외톨이가 되어갔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가족이니까. 펜을 다시 멈추고 철수는 깊은 숨을 쉬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말을 듣고 깨달았다. 나는 정말로 너희 가족이 아니구나. 그저 같은 집에 사는 남이었던 거야. 이제 목소리는 더욱 담담해졌다. 너희가 원하지 않으니 나는 이제 내 길을 가겠다. 이 집도 내가 모은 재산도 모두 정리했다. 너희에게 남겨줄 것은 없다. 대신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했다. 마지막 문장을 적을 때 철수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민수야, 아버지를 원망하지 마라. 그리고 너도 내 가족도 행복하게 살기를 진심으로 빈다. 안녕.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철수는 봉투에 정성스럽게 넣었다. 봉투 겉면에 민수에게라고 또박또박 적었다. 편지를 책상 위에 놓고 철수는 긴 숨을 내쉬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는 느낌이었다. 다음 날부터 철수는 본격적으로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40년 넘게 살아온 집 안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물건들이 있었다. 옷장부터 시작했다. 자신의 옷들을 하나하나 꺼내며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류했다.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 오래되어 더 이상 입기 어려운 옷들이 대부분이었다. 이것들을 누군가는 필요로 하겠지. 철수는 상자에 옷들을 차곡차곡 담으며 혼잣말했다. 아내의 옷들을 정리할 때는 가장 마음이 아팠다. 하나하나 만져보며 아내와의 추억을 떠올렸다. 결혼식 때 입었던 한복, 민수 돌잔치 때 입었던 원피스, 평소에 즐겨 입던 블라우스들. 여보, 이제 다른 사람이 입게 될 거야. 그래도 괜찮지? 철수는 아내의 사진을 보며 물었다. 거실의 가구들도 하나씩 정리했다. 오래된 장식장을 쓰다듬으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고마웠다. 오랫동안 수고 많았어. 책장의 책들도 모두 상자에 담았다. 민수가 어렸을 때 읽어주던 동화책, 자신이 즐겨 읽던 소설책, 요리책, 생활상식책. 각각의 책마다 추억이 담겨 있었다. 부엌도 깨끗하게 정리했다. 사용하지 않는 그릇들, 오래된 조리 도구들을 모두 정리했다. 냉장고도 비우고 청소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방을 정리했다. 서랍 하나하나를 열어보며 필요 없는 것들을 버렸다. 오래된 서류들, 영수증들, 기념품들. 창문을 활짝 열자 시원한 바람이 방 안을 스쳤다. 텅 빈 방은 이상하게 자유로워 보였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준비된 공간 같았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철수는 빈 방을 둘러보며 중얼거렸다. 모든 정리를 마치고 나니 집은 완전히 달라져 보였다. 40년간의 흔적들이 모두 사라지고 깨끗하고 텅 빈 공간만 남았다. 철수는 현관에 서서 집 전체를 바라보았다. 이제 이 집을 떠날 때가 되었다. 안녕. 철수는 집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리고 천천히 현관문을 닫았다. 4일 후 아들 가족이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다. 택시에서 내린 그들의 얼굴에는 여행의 즐거움이 가득했다. 아, 정말 좋았다. 다음에 또 가자. 지우가 신나서 말했다. 그래, 오랜만에 정말 편하게 쉬었네. 민수도 만족스러워했다. 미영은 여행 가방을 끌며 현관문을 열었다.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평소보다 더욱 고요한 집안 분위기였다. 거실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뭔가 어색했다. 아버지, 저희 돌아왔습니다. 민수가 큰 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지우는 할아버지 방으로 달려갔다. 할아버지, 선물 사왔어요. 하지만 방은 비어 있었다. 아니, 비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텅 비어 있었다. 옷장도 책상 위의 물건들도 모두 사라져 있었다. 엄마, 할아버지 어디 갔어? 방에 아무것도 없어.
미영과 민수가 급히 방으로 들어왔다. 두 사람도 상황을 보고 당황했다. 이상하네. 아버지가 어디 가셨을까? 민수는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부엌도 거실도 모든 곳이 평소와 달랐다. 철수의 흔적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다. 그때 민수가 거실 탁자 위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에는 민수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이게 뭐지? 민수는 봉투를 들고 미영을 바라보았다. 얼른 열어봐. 미영도 불안한 표정이었다. 민수는 봉투를 뜯고 편지를 꺼냈다. 철수의 또박또박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사랑하는 아들 민수야. 민수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담담하게 읽었지만 점점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것은 너희 가족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착각이었구나. 내 아내 말이 맞다. 나는 너희 식구가 아니었다.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자신이 했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민수는 계속 읽어나갔다. 너희가 원하지 않으니 나는 이제 내 길을 가겠다. 이 집도 내가 모은 재산도 모두 정리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민수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렸다. 미영은 그제서야 자신이 한 말의 무게를 깨달았다. 순간의 감정으로 내뱉은 말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다. 지우는 어른들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울먹이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어디 간 거야? 언제 돌아와? 하지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다.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민수는 편지를 다시 들고 읽어보았다. 그제서야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깨달았다. 내가 뭘 한 거지? 민수는 머리를 감쌌다. 미영도 아무 말하지 못하고 서 있었다.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각자의 방에서 철수를 그리워했지만 이제 그를 찾을 길은 없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서울에서 200km 떨어진 한 작은 도시의 봉사센터에서 따뜻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센터 안을 가득 채웠다. 철수는 무릎을 꿇고 앉아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었다. 예전보다 더 밝은 얼굴이었다. 오늘은 뭘 하고 놀까? 철수가 물었다. 저는 그림 그리고 싶어요. 7살 민지가 손을 번쩍 들었다. 저는 책 읽어주세요. 9살 진우가 말했다. 좋아. 다 해주마. 이곳은 부모가 없거나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복지센터였다. 철수는 석 달 전부터 이곳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다. 하지만 아이들과 만나면서 철수는 새로운 활력을 찾았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5살 수연이 자신이 만든 점토 작품을 들고 뛰어왔다. 와, 정말 예쁘게 만들었네. 이게 뭐야? 할아버지와 저예요. 작은 점토 인형 2개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다. 철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 고마워, 수연아. 센터 직원인 김사회복지사가 다가왔다. 아저씨 덕분에 아이들이 정말 밝아졌어요. 매일 할아버지 언제 와? 하고 물어봐요. 저도 이 아이들 덕분에 살맛이 나네요. 철수가 진심으로 말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철수 주위에 둘러앉았다. 할아버지, 어릴 때 이야기 해주세요. 아이들이 졸랐다. 철수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 민수와의 추억들을 들려주었다. 하지만 이제 그 이야기들은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한 추억으로 남아있었다. 할아버지도 아들이 있어요? 진우가 물었다. 응, 있었지.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고 있어. 할아버지는 우리가 있잖아요. 민지가 철수의 손을 잡았다. 철수는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이 작은 손에서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을 느꼈다. 오후에는 아이들과 함께 근처 공원으로 나갔다. 그네를 밀어주고 미끄럼틀에서 함께 놀고 숨바꼭질을 했다. 예전에 민수가 어렸을 때 이런 식으로 놀아주었던 기억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그립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했다. 할아버지, 내일도 와요.
아이들이 매달렸다. 물론이지. 매일 올게. 해가 저물 무렵 철수는 센터 근처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갔다. 단출하지만 깔끔한 공간이었다.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다.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철수는 하루를 돌아보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따뜻한 손길, 진심 어린 관심.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수에게서 온 전화였다. 한 달에 한두 번씩 안부를 묻는 전화를 했지만 철수는 받지 않았다. 아직은 그럴 마음이 없었다. 대신 문자를 하나 보냈다. 잘 살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것으로 충분했다.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이 총총한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이제야 내가 진짜 살 곳을 찾았구나. 철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70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었지만 이전 어떤 시절보다 충만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을 이제는 진심으로 자신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게서 받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도 그 아이들에게 따뜻한 할아버지가 되어주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일찍 일어나 센터로 향했다. 오늘도 자신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었고 함께 나눌 따뜻한 하루가 있었다. 진정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철수는 이제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진짜 가족을 찾았다.